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 구찌요. 그러니까 구찌예요. 눈이 싹 변하잖아. 흥선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만남이 그치. 아니었을까? 가족 기업에서 나오는 부정과 부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찌라는 제국이 몰락하는. 이게 짝퉁이 역시 짝퉁 얘기 재밌어요. 네,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짝퉁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중산층이 그걸 산다는 것은 오리지널을 사고 싶어하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샤넬이 창고를 한번 털린 적이 있었어요. 털린 내용물이 뭐냐? 가방이 털린 거 아니고요. 정품 털렸어요. 3만 개가. 아니 오늘 아주 그냥 오늘 뭔가 아, 예. 사촌 동생이 옛날에 죽은 거. 구찌. 이거는 이번에 생일 선물 받은 거. 지방시. 근데 오늘 주제에 맞춰서 입어보려고 옷을 찾다가 좀 아침에 한 15분 걸렸어요, 찾는데. 소장님 거기 발 한번 들어주세요. 아 이거요? 이거요? 이거 아주 저도 한참 찾았어요. 오늘 대충 이제 무슨 얘기할지 느낌을 이제 네. 가졌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 명품 쪽 서사도 좀 재밌는. 다음에 우리 하우스 오브 구찌나 이런 거 할 때. 늘 그렇지만 이제 불러주시면 저야.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연락을 주시겠거니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연락을 이렇게 주신 빨리. 네. 작가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그, 오늘은 이것도 재밌지. 영화와 실화 사이. 어허. 명품 브랜드의 역사가 바뀐 순간. 오늘 그 뭐 지금 다 명품 쫙 빼고 오신 거예요? 명품이라면 저는 그냥 브랜드가 없는 옷입니다. 한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5천만 원 지금? 저기 저는 이제 아디다스요. 두 분하고 달리 아디다스. 누가 봐도 아디다스다. 일단 오늘은 뭐 하우스 오브 구찌를 가지고 명품 명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과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참 진짜 재밌게 봤어요. 원래 리들리 스콧 이제 감독 작품을 그쵸.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이분이 약간 이제 보면은 이제 실화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약간 픽션을 더해가지고 만드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번 영화도 어떻게 보면 실화의 사건을 바탕으로 두고 있지만은 거기서 약간의 각색을 거쳐가지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긴 했더라고요. Gucci? This is legacy. Patrizia? This This is my family. Who wouldn't care for that? It's time to take out the trash. Yeah, my family. So am I. What game are you playing? you picked a real firecracker. Bravo. 구찌의 창립자는 이제 구찌오 구찌인데 그 아들이 2명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4명 있었는데 두 명이 뭐 죽고 이제 남아가지고 실제로 경영을 하던 것은 이제 알도 구찌하고 이제 또 로돌프 구찌 이렇게 2명인데 아무튼 이 2세대에서 이제 구찌는 이제 지금 구찌의 제국을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왜냐면은 구찌오 구찌 같은 경우는 원래 피렌체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피렌체 밖으로 사업을 확장을 원치를 않았어요. 근데 알도 같은 이런 야심가가 이제 해외 매장을 내자. 이제 뭐 다른 이탈리아 쪽에도 매장을 내고 미국에도 매장을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찌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3세대로 넘어갔을 때. 모든 기업이든 나라가 됐든 간에 하여튼 그 3세대가 고비정 같아요. 법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도 3대를 못 간다는 게 그런 맞는 얘기가 말이야. 역대 왕조를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창업주는 고생하고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꿈을 그렇죠. 품었던 이 세대. 2세대. 네. 그리고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금수저 물고 그냥 아빠 유학 갔는데 여기 뭐 그 도너츠가 맛있더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삐거덕거리게 되는데 야 구찌가 이런 게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진짜. 이게 이제 2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었던 게 그 알도 구찌가 사업을 다 주도적으로 했고 네. 또 동생인 루돌포 구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물이 준수하기 때문에 나는 배우를 하겠다. 모든 경영을 형한테 맡겨놓고 형이 대표를 맡아서 하고. 갈등 요인이 없구나. 네, 갈등이 없었죠. 이 명품 쪽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일 큰 잘못은 저번에 우리가 글라데이트에서 황제가 잘못한 것처럼 구찌가 잘못했다. 여보세요. 저기 본인 잠깐만요. 형 이게 본인 주관적 감상평을 갑자기 영화 스토리로 야 무서우신 분이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회사를 키우고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에게 1%라도 더 줬어야 이 구찌 제국이 몰락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구찌가 죽으면서 아들들한테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딱 지분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3부자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좋은 건 인정. 그러면 51대 49만 했어도 사실 문제가 크게 안 됐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알도 구찌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다 만들었잖아. 그렇지. 근데 알도 구찌는 자식이 셋이었단 말이야. 아들 셋.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지분을 애들한테 조금씩밖에 못 주는 거고 루돌프 구찌는 자기는 회사에 관여도 잘 안 하고 그렇지. 관여를 했어도 별 역할 안 하다가 죽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기 외아들, 때문에 이 마우리치오한테 50% 지분이 그대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공평한 싸움이 될 수밖에 비율이 없었다는 바뀌어버리네. 거죠. 네.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마우리치오가
충격적 사랑을 하죠. 그렇죠. 참 그 잘못된 만남을 했죠. Tanqueray martini with twist. I don't work here. The bartender. I'll make you a drink. I'm Patricia. Maurizio Gucci. It's a pleasure to meet you, Patrizia. You too.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 구찌야. 그러니까 구찌예요. 눈이 싹 변하잖아. 이 파트리치아가 굉장히 전략적인.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그렇게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그 전략적 만남을 여러 차례 하면서 그냥 돌직구로 계속 날리죠. 그 다음 날부터 대기하고 있고. 아, 이거 도서관에서 숨어서 대기하고 있는 거는 책 보는 척하면서 막 이러고. 우연이다. 네. What were the chances of us seeing each other again? It's fate. Aren't you going to ask me out? You want to go on a date with me? That's my number. I'm very busy, but I'll make time for you. 보면 아버지가 바로 알잖아. 네? 얘기할 때 꽃뱀이다. 일단 꽃뱀이다. 그다음에 몇 마디 딱 나눠보니까 얘는 정말 아니구나. 그러나 아들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죠. There is a certain sort of young woman who makes their fortune from getting their hooks into someone like you. What I want is to marry her. You hide here in the past? And you expect me to hide here with you? Not anymore. You can't stop it. I can, I will. I cut you from my will. I'll leave you with nothing. That's fine. 어떻게 보면 마우리치오 같은 경우 아까 소장님이 얘기한 대로 태어나 보니 구찌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겁나 잘 살아.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삼촌이 누군지 알아가 돼버렸기 때문에 정말 온실 속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정형화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 구찌 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마우리치오한테 그런 파트리치아 같은 인물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크죠. 신선하죠.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건 네가 처음이야. 딱 그런 거. 땀 맞고 나서 나한테 이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그런 거죠. 어쨌건 파트리치아를 만나면서 애가 변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비 시아버지라고 루돌프를 만났을 때 애가 눈이 얼마나 이글이글했겠어. 그냥. 거의 뭐 흥선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얘 잘못 들였다간 난리 나겠다. 집안이 우리 난리. 순진한 아들 난리 나겠다. 아들 옆에서 그냥 변호사 공부하고 있구만. 안경 이만한 거 쓰고 막. 저는 아빠가 없어도 돼요. 뭐 이런 애잖아. 와. 근데 이제 구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게 이제 구찌오가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되게 웃겼던 게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탈리아가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가죽이라는 것으로 가방을 만들고 이렇게 명품들을 만들던 때인데 이게 없는 거잖아요. 없을 때 시칠리아산 패브릭을 구해와가지고 이렇게 그 천으로 가방을 만들고 심지어 그 대나무 손잡이도 가죽이 모자라서 모든 상품들이 인기 상품들이 보면은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터뜨린 것 같아요. 맞아. 누텔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누텔라가 원래 초콜릿이 부족하니까 그때도 그 누텔라도 이탈리아 거잖아요. 초콜릿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그럼 딴 걸 섞어서 양을 늘리자. 그래서 뭐 헤이즐넛이나 뭐 이런 걸 갈아가지고 으깨서 넣은 거예요. 그 복잡한 맛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그 기름진 맛이. 야 이탈리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힘들었던 데가 많거든. 구찌가 어쨌건 구찌오 구찌에서 시작을 했고 네. 사실 이 양반이 뭐 그 대사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구찌라는 게 겁나 전통적으로 오래된 데는 아니고 그렇죠. 예, 사실을 만들어낸 거고 되게 웃기잖아. 삼촌이 우리는 원래 대대로 뭐 장인의 집안이니까 The Guccis were noble saddle makers to medieval courts. We have history flowing through these green and red wagons. Some bullshit. We're not royalty. My grandfather Guccio was a bellhop in London. That's where he got the idea for leather goods. By carrying bags around for rich aristocrats. 우리 할아버지 그냥 벨보이 출신이라고. 맞죠. 네, 사실 하우스 중에서 그런 패션 하우스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건 에르메스고 거기는 진짜 마구 귀족을 위한 마구에서 이제 탄생한 곳이었으니까 구찌 같은 경우는 그 런던에 있는 사보이 호텔 모든 유럽의 귀족들과 뭐 그런 부르주아들이 몰려드는 호텔 유명한. 거기서 벨복이 이러다 보니까 모든 유럽의 귀족들 부르주아들 다 몰려와가지고 모든 패션들을 다 구경한 거예요. 저걸 보니까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돌아가지고 이제 가죽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출발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가게가 작으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 혼자서 일을 했어요. 별 문제가 없더라고. 네. 비슷한 시기에 이제 코코 샬레 같은 경우는 직원을 한 몇천 명 단위로 둬가지고 공장을 막 돌리고 일하고 있었는데 몇천 명. 네. 코코 샤넬 전성기 때는 본인이 이제 디자인샵 때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거의 한 2~3천 명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자본가나 다름없는 이게 거였는데 확실히 똑같을 수가 없는 게 산업혁명의 중심 국가인 프랑스와 언저리에 있는 지금 낭만의 도시긴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의 극과 극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큰 차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작게 시작해서 정말 눈에 띄지 않았죠. 그나마 이제 알도가 이제 경영에 합류하고 나서 로마에도 매장을 냅시다, 밀라노에도 매장을 냅시다. 우리 패션 브랜드 가면은 패션의 중심지로 가요. 아들들이 아주 알도가 사업가죠. 알도가 진짜. 아들들이 똘똘해. 알도가 아버지 죽기 전에 최고의 큰 효도가 그거였다고 그러던데요. 미국에 첫 진출하면서 첫 매장을 낸 데가 미국에 있는 사보이 호텔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에 벨보이를 일했던 런던에서 첫 매장을 미국에 있는 사보이 호텔에 내므로써 얼마나 아버지 진짜 부족했어요. 감동이지. 2주 전쯤에 이제 딱 이제 사망 2주 전쯤에 말씀하신 대로 사보이 진짜? 호텔에 냈고 그리고 구찌의 상징하면 G가 두 개 GG. 있잖아요. 그것도 알도가 한 거예요. 구찌오 구찌오 구찌에서 G를 두 개 해가지고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에서. 아 구찌오. 애들 효자들이네. 우리 한국까지 통하는데요. 아주 유교 문화를 아는. 약간 이탈리아는 약간 가족적인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가족 문화 되게- 약간이 아니라 이제 이탈리아의 문화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가족 기업. 그쵸. 거기서 부정과 부패도 항상 나오게 되고. 자기 자식한테 지분을 10%를 3.3씩 나눠줬다는데 거기 이제 짱돌이 있었던 거죠. 파울로 구찌라고. Thoughts on Paolo's outfit, Domenico? You're the fashionista. You should reconsider your wardrobe choices, Paolo. You are Gucci. You need to dress the part. A bit chic. 영화에는 이제 그냥 순진하게만 나오고 막 말투 이제 나 예술을 알겠어요. 막 이러고. 사실은 파울로 구찌를 맡은 역 배우가 자레드레토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연기 잘한다. 자레드레토인지 전혀 몰랐는데 분장을 해놔 이거 머리를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자레드레토가 맡은 그 파울로 구찌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되게 좀 특이하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모질한 그런 아들로 나오죠. 근데 왜냐면 알도 구찌 아버지한테 맨날 인정 못 받고 혼나고 자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맞아. I don't need anyone. I'm Paolo Gucci. And I am going to start my own line. 영화에서는 사실 파트리치아가 가서 이제 파울로를 자극하고 파울로를 끌어들이는 역할로 나오는데 You have a gift, I'm telling you. Oh, stop. Stop, you're going to make me. You're going to make me cry. Paolo, why don't you have your own line? These are just mock-ups. I can't afford to get serious. Gucci needs no blood. Goodbye 1930s. Hello 80s. Huh? Oh, 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guts. Paolo, Gucci is coming. 뭐 제가 읽은 걸로는 이거 마우리치오가 직접 파울로를 꼬드겨서 도와달라. 너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는데 맞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파울로로 하여금 신고를 해서 아버지 깜빵 보내게 만들고. Good evening. Are you Paolo Gucci? Cease and desist. Well, you've broken certain exclusive rights granted to the copyright holders. 그러고 나서는 파울로 도와주는 척 해놓고 파울로를 상표권 침해로 또 고소를 해가지고 같이 보내버리고 가족 기업에서 나오는 부정과 부패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구찌라는 제국이 몰락하는. 근데 결론은 지금 얘기를 우리가 되게 신나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력과 성공과 구찌의 성장이 하나도 없어요. 음모, 협작, 암투, 밀어내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구찌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과정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막장 드라마. 그렇죠. 사실 이거 구찌가 얘기는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완전 똑같죠 이게. 다만 이게 명품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면 이제 영화 리뷰 중에서 제 그 하우스 오브 구찌 봤을 때 이거 분명 각본가가 한국 드라마 참고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게 대부분 실화라는 거죠. 그렇지. 네. 거의 다 실하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파트리시아? 하여튼 연기를 하여튼
잘해요. 레디 가가 연기는 엄청 잘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인물하고도 너무 닮아가지고 이제 닮았어요. 정말 얼굴 보고 뽑았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체형도. 외형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미술적으로도 표현을 되게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우리치오가 사실은 굉장히 외도를 많이 했는데 마우리치오가 처음으로 외도한 대상이 그 파트리치아가 정반대. 그러니까 파트리치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글래머러스하고 이목구비 진하고 강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첫 외도한 대상은 정말 청순한 금발 미녀 슬렌더 스타일. 너무 시달리니까 완전 네, 반대로 가는 정반대에서 바람을 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비가 되긴 했어, 그죠? 그렇죠. 이게 네. 약간 흑발과 금발, 키 크고 작고 이렇게 그렇죠. 그건 좀 표현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파트리치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어마어마한 왕녀였느냐? 어마어마한 된 거냐? 욕구 덩어리죠. 욕망 덩어리. 그리고 권력욕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 명예욕도 강한 사람. 사실 거기 이제 등장한 캐릭터들 모두가 명예욕과 상승욕구와 그다음에 야망이 엄청난 캐릭터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다른 방식으로 발현됐고 그게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간 게 이제 파트리치아나였고요. 파트리치아가 이제 가장 그 안에서도 제일 강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마우리치오는 영화 안에서 보여지기에는 얘는 그냥 부인과 둘이 그냥 소소하게 그러니까 자식과 함께 이렇게 소소한 삶을 지향하던 아이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큰 성공 욕구가 없는. 네. 그냥 나는 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아버지 유산도 포기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영화를 보면서 제 입장에서 설득이 안 되던 상황이에요. 나는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아니면은 뭐 큰 그림 봤을 수도 있죠. 어차피 아들 낳았는데 난 좀 누구 줄 거야라는 생각으로. 뭐 상속자가 이제 본인뿐인데 어차피 그러니까요. 아이 뭐 안 물려준다 입으로 얘기해도 야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네 진짜. 로돌포가 마우리치오를 엄청나게 아꼈기 때문에 그렇지. 외아들이라서 또 엄청나게 아낀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걸 모를까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불러 들어오겠네. 좀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은 네, 사랑하는 여자도 얻고 아버지의 유산도 상속받고 이거였다. 왜 이렇게 둘 다 못돼 보이지? 굉장히 전략적인. 죄송합니다. 저 혼자 너무 순수하게 생각했네요. 근데 이제 파트리치아가 결혼한 거는 마우리치오가 아니라 마우리치오 구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구찌를 보고 얘랑 결혼한 거기 때문에 구찌를 버리고 온 마우리치오는 사실 파트리치아한테 그렇게 쓸모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극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계속 긁죠, 건드리고. The only thing I need from you is to stay away from Gucci before you cause any more damage. Truthfully, I'm only getting involved because you are an incompetent little baby idiot. You're a weak little brat. You really are only one half of Gucci. The half.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가족 기업이면서 우리가 이탈리아냐 이게 되게 강한 애들인데 마우리치오와 엄마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계 배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건드리는 거죠. 혹시 너네 엄마가 독일인이라서 너를 안 쳐주는 거야? 너를 안 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우리치오 입장에서는 생각도 안 했던 컴플렉스가 생겨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살살 긁네요 진짜. 네, 살면서 그런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구찌 가라고는 하지만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 마우리치오가 차지하는 포션은 굉장히 적었고 원래도 적었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러면서 심지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가족으로부터 약간 자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파트리치아는 마치 너 여기서 쫓겨난 거야. 너 가족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긁어대니까 마우리치오 입장에서도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이게 물론 시대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파트리치아도 그러고 크리스찬 디올도 그러고 유명한 사람들 보면 점성술사가 다 껴있어요 뒤에. Someone. What's what is yours? Don't let them take it. Always have something red on you for protection and wear more green. Green is for cleansing. Green doesn't go with my lipstick. Change your lipstick. Look at this. You will be the queen. 우리나라에 무당이 있다면 그쪽은 그렇죠. 점성술이 있죠. 우리에게 주역이 있다면 그들에게 타로 카드가 있고. 근데 파트리치아가 이 집안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구찌 사모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벽을 느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영화에서. 그 자기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분이 짝퉁을 들고 있잖아요. 구찌 이미테이션을 들고 있는 거 보고는 어디서 샀냐? Is this yours? Yes. Birthday gift. From my husband. It's a Gucci. Which Gucci store did he go to? As far as fakes go, they're pretty good. I mean, I'd buy them. This is serious. And you're laughing it off. At least it's my name on the mugs, not yours.
our name, sweetie. 이거는 우리 집 일이야. 그랬더니 결혼 반지 딱 비춰주면서 우리 얘기라고. 그러면서 나도 구찌의 일원인 것처럼. 그리고 또 알도 찾아가서 막 얘기하다가 알도도 선 긋잖아요. How profitable this stuff is. What about quality? Quality is for the rich. If a Long Island housewife wants to live with the illusion that she is a Gucci customer, this is us. This is not the girl's game. 이거 파트리차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리 구찌가와 결혼을 했고 구찌가에서 나름의 노력을 했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찌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이미 그 큰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야. 네. 짝퉁 시장이 번창할수록 진짜가 얼마나 대우를 받는가를 알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저 옆에서 많이 봤어요. 알도는 아버지가 가게 하나 하던 거를 넓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알도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구찌라는 브랜드의 이 이미지가 많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네이밍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구찌를 얼마나 아느냐. 맞아. 근데 이 파트리치아는 이미 구찌 제국일 때 살아왔기 때문에 구찌라는 건 이미 다 알아. 근데 진짜가 중요한 거야. 가짜가 널리면 구찌 자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오히려 떨어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알도한테 얘기를 했다가 개무시당하는 건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이런 유명한 명품 브랜드라는 애들을 보면은 보통 힘들어지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레플리카라고 하는 이미테이션, 짝퉁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풀리면서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데들이 그렇게 이 레플리카를 잡으려고 굉장히 강하게 뭐 소송도 걸고 막 하는 이유가 그거고 또 하나는 이제 저거죠. 판권 파는 거. 라이선싱이라죠. 네. 라이선스 팔아가지고 이거 갖고 회사 망할 뻔한데 뭐 저기 크리스찬 디올도 그랬고 크리스찬 디올, 네, 그렇죠. 대표적이고 구찌도 이제 네. 그 라이선싱 많이 해가지고 그 브랜드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였죠. 이때가. 그러니까 그렇게 망해가는 기업을 샀던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 다 회수하는 거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보면은 참 이제 짝퉁 얘기 나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짝퉁이 역시 짝퉁 얘기 재밌어. 네,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짝퉁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중산층이 그걸 산다는 것은 왜냐면 오리지널을 사고 싶어 하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그걸 못 가니까. 엔트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짝퉁을 사면은 짝퉁을 여러 개 사온 다음에 어느 날 와이프가 이제 분통을 터뜨린다고 이건 다 짝퉁이야 이러면 어떻게 남편이 그 다음날 대출을 받아서라도 뭐 하나 이렇게 해줘야지. 그 이제 짝퉁을 사게 되면 언젠가는 진짜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해둔 게 있고 그럼 진짜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가 이제 논점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2012년에 샤넬이 창고를 한번 털린 적이 있었어요. 도둑질? 네, 창고를 한번 털렸어요, 도둑한테. 오. 털렸는데 그 제조 공장 주변에 있는 창고에서 털렸는데 털린 내용물이 뭐냐? 가방이 털린 거 아니고요. 정품 인증서가 털렸어요. 3만 개가. 그것만 있으면 진짜지. 네, 그러니까 슈퍼페이커에다 그걸 꽂아 넣으면은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품질 보증서. 네, 시리얼 넘버 들은 거 있잖아요. 야 진짜 지능범이다 그 친구는 진짜.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명품을 산다는 것은 명품이 진짜라는 이미지를 사는 것인가, 가방을 사는 것인가? 그렇죠. 얼마 전에 원가 공개돼서 난리 난 거 있잖아요. 크리스찬 디올 네. 백이 원가가 8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8만 원짜리를 3,400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거는 이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디올이라는 이 이미지를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 가방은 8만 원짜리인데 차액 200 몇십만 원은 디올이란 말이에요. 디올. 부탁지 않아. 사치품이라는 개념이고 실제로도 보면은 영어로도 이제 럭셔리라고 하니까 네. 사치품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참 잘한 게 이제 LVMH. 네.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명품이라 부르는 것들은 원래는 그 개인을 위한 맞춤형 상품이었잖아요. 맞아요. 초창기 때는 옷 같은 것도 막 하고 이 패션쇼 같은 것도 이제 원래는 패션쇼가 뭐였냐? 우리는 그냥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옷 입고 나오는구나. 실제로 입지 않는 옷. 근데 실제로 처음에 패션쇼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이 앉아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모델들이 입고 걸어간다? 저거 괜찮네. 패션쇼 끝난 다음에 저거 사는 거지. 저 모델하고 같이 오라고. 그거 입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 부분 고치고 이 부분 바꾸고. 원래 이런 식으로 주문하던 거였는데 이걸 대량 생산 체제로 바꿔버린 거죠. 대량 생산 체제로 바꾼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그 LVMH 대량 생산된 제품. 원래는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었는데 대량 생산을 위해서 공장으로 해서 찍어내는. 근데 그 찍어내는 것도 정말 기계로 찍어내는 건 아니지만은 최대한 효율을 잃었어요. LVMH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다 인수하는 것도요. 공장 하나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동시에 생산하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은 물건을 사는 거냐 이미지를 사는 거냐 저는 이미지를 사는 데다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패션에 갔을 때 기니까 딱 두 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그 에밀 졸라가 쓴 여인들의 행복백화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처음에 드디어 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게 직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백화점이라는 게 옷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가면 새로운 천이 나왔다는 걸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패브릭이 나왔어. 그래서 뜯어다가 본인들이 만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외주를 주든지 해서 만드는. 그래서 그걸 얼마큼 잘 DP를 하느냐가 그 백화점의 이제 그 흥망성쇠를 다룬. 보통 구찌 얘기하면 마돈나가 이렇게 들고 나온 게 되게 유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연예인 이전에 그분 아시죠? 케네디 와이프. 아, 제클린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 셀럽의 절정이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입었던 것 중에 샤넬 그 이제 투피스 그것도 분홍색, 핑크. 케네디 저격. 자켓이. 케네디 암살당했을 때 입고 피 묻혀 있던 그게 샤넬 거 엄청 유명한. 그리고 이제 백도 네. 이제 구찌고 그래서 보니까 여러 연예인들을 활용하는 건 사실 좀 일반적이었고 마돈나나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떴던 사례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명품이 60, 70년대 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제클린 케네디가 꼭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선 제클린이 있었고 영국에선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있었고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네, 같은 연예인이라더라도 급이 다른데 그러니까 에르메스에서 유명한 거 여성들의 가장 선망하는 백이라는 켈리백과 버킨백도 다 여배우에서 따온 거고요. 켈리백은 그레이스 켈리 네. 그 모나코 그 왕과 결혼했던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한 배를 가렸던 백 그게 에르메스였는데 모나코에다가 그 부탁을 해서 이걸 켈리라고 이름 써도 되냐 허락받고 이제 켈리백으로 바꾼 거고 버킨백도 뭐 영국의 뭐 가수 겸 배우인가 유명한 사람이 비행기 타는데 마침 CEO가 옆에 같이 탔는데 막 가방에서 막 흘리고 가방에 막 짐이 안 들어간다 약하다 그 얘기 듣고 만들어주겠다 해서 만든 게 버킨백이라고 하고 구토봉투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시대 지금 따지면 페피죠 패션 피플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렌드세터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 덕분에 브랜드가 확 커지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사실 진짜 중세 혹은 중세도 아니 1800년대 시작한 게 그나마 에르메스하고 뭐 루비통 정도 뭐 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다 나중에 만들어져 놓고 그 하우스 오브 구찌에 나온 것처럼 사실 우리가 중세 때부터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스토리 하도 많이 만드니까 무주장이가 막 하고 그리고 기사한테 뭐 이렇게 안장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폐가 이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생겼던 게 스위스에서 어마어마한 명품 시계가 런칭 쇼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엄청 잘 나가는 유명 연예인들 오고 막 협찬 받고 했거든요. 그때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그것 뉴스에 나왔잖아요. 가짜라고. 그 스토리텔링부터 그 브랜드부터 다 가짜. 그걸 우리나라에서 수입했다는 업자가 만들어낸 이야기로. 100% 뻥. 네. 이미지를 활용한 네. 기가 막힌 사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미제다. 뭐 유럽 명품이다 하면 일본인들이 막 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알고 이제 한국도 똑같이 먹힐 것이다. 전략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아닐까?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중국에서 하고 있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 거쳐서 일본 거쳐서 한국 거쳐서 그렇죠. 중국으로. 그 명품 소비 심리 중에서 배블론 효과하고 그 가장 밀접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가격이 비싸도 살 사람 사는 거고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리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낮추면 안 사고.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높은 게 아니야. 비싸니까 가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가치를 잘 모르면은 가장 이제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게 가격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내가 알아야 그걸 평가할 수 있지. 사람은 내가 얼마만한 대가를 치르고 얻었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아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비싸니까.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서 보면은 그 최근 이제 2019년 이후로 팬데믹 거치면서 명품 브랜드 가격들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네. 그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명품 산업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50% 올렸는데 샤넬 같은 경우에는 50%? 네, 50% 올렸어요. 5년 동안. 그럼 1년에 10%씩 올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샤넬 같은 경우는요, 2배 올렸습니다. 100%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갑자기 똑같은데 200만 원짜리 예, 그렇게 된 거죠. 샤넬은 최근 10년, 15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린 브랜드일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격이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들이 더 몸이 달아오르니까 저걸 갖고 싶은데 더 오른다. 몸이 달아올라? 네. 아니 더 비싸지기 전에 사야 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샤테크란 말이 만들어질 정도니까. 네. 근데 맞아, 지금은 맞아.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슬슬 소비자들 반발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내가 예상한 이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치가 변하길 사람들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2배 뛰었는데 거기 달라진 게 없다. 그럼 달라진 게 있어야 뭔가 좀 이제 살 게 아니냐.
그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제 더 가면은 결국에는 개인화를 원하게 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개인화. 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자동차도 이제는 뭐 돈 있으면 다들 뭐 롤스로이스 사고 페라리 사고 하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뭘 하면 롤스로이스 안에서 이제 비스포크. 내장재를 바꾸기 시작해요. 비스포크에서 다 맞춤형으로 오더. 나만의 그거. 결국에는 다시 옛날에 오뚜꾸띠의 네, 다시 장식대로 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약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앞으로도 그 시장의 변화가 재밌어지겠네. 이 명품에 대해서는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어떤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미지건 아니면은 이 제품의 가치건 뭔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어 사고 싶어서 사는 건지 남들 다 사니까 혹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때문에 사는 건지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가장 흔한 대사 있잖아요. 나만 없어 이거. 그렇죠. 소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가 이제 불안. 네, 말씀하신 불안이죠. 불안. 네. 내가 이걸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 불안 때문이라면은 그 자기 자신을 한번 좀 잘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젠가 그젠가 뉴욕타임즈에 나왔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명품에 대한 이야기, 뭐 하차감 얘기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단어래요. 하차감. 내가 차를 타고 다닐 때 내가 느끼는 승차감이 중요하지 않아. 차에서 내릴 때 누가 남들이 나 어떻게 쳐다보냐. 바라보느냐. 그 평가자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그렇게 많이들 의지하고 타인을 평가자로 내세우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게 또 명품 소비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뭐 지방시 티를 입고 구찌 자켓을 입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다 선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